안녕하십니까. 노원백 정형외과 원장 백상훈입니다. 이 동영상이 이제 첫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무슨 주제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걸어서 저희는 정형외과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어떤 점을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놓치고 있는지 좀 공감 가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운동 중에서 걷는 운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걷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다, 그리고 쉽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안전하고 쉬운 운동인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보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보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책을 한 권 만들 정도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 걷기 위해서는 일단 발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무릎도 건강해야 되고, 골반도 건강해야 되고, 허리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받쳐줘야지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1세가 지나면서 걷게 되기 시작하니까 걷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두 발로 걷는 생물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사람 말고는 걷는 생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진화의 끝단에 있는 동작이라는 거죠.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고 잘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동작인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걷기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걸을 때는 우리가 이제 무릎에 체중이 좀 적게 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걸을 때 한쪽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는 체중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 이 걷는 운동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걸을 때 그럼 왜 걷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걷느냐? 걷기의 목적이 일단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한테 물어봐요. 왜 걸으세요? 그러면 환자들은 머뭇머뭇합니다. 내가 왜 걷지? 걷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걷기의 목적이 명확해야지 이 걷기 선택이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때문에 나는 걷는다. 다이어트 때문에 걷는다라고 하는데, 성인 남자 75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분 걸으면은 약 150칼로리의 열량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나나 100g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열량을 생각해 볼 때는 걷는 운동이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다 걷기가 체중 감소의 가장 키가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운동도 훨씬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같은 시간 대비 걷기 운동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컨텐츠가 늘어나게 되면 다이어트에 연관된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에 연관된 뭐 효과적인 운동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걷기가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하기 위해서 또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WHO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한 주에 권장하는 유산소 운동의 시간은 150분입니다. 150분. 그러면 이거 주 5일이라고 나누어 봤을 때 하루에 30분만 걸으면 돼요. 30분 정도. 그럼 30분 걷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150칼로리의 열량을 소모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운동량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근처에 강변이나 그 물가를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막 걸어요.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는 양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또 그 사람한테 앉아서 할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 그 적절함의 운동은 약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더 많이 걷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걷기를 왜 걸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많은 분들은 답답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답답해서 걷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걸을 때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 운동은 당연히 머리에도 좋고 행복해지고 뭐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걸으면은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과연 왜 걷느냐, 이 걷기의 목적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걷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들이 이제 걸음을 선택할 때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걷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O 권장은 하루에 30분인데 우리 환자분들은 1시간 걸으면 좋고 2시간 걸으면 더 좋고 3시간 걸으면 나는 아주 건강해진다고 믿어요. 하지만 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많이 걸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 적절한 시간이 얼마냐? 그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아까 말씀 30분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친구를 따라하지도 말고 남편을 따라하지도 말고 나의 페이스대로 30분에서 10분씩 늘려가면서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주말이다. 날씨가 좋다. 날이 따뜻해졌다. 갑자기 몰아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걷고 난 다음에 엉덩이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나만의 시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가 걸을 수 있는 양을 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사모님들이 남편이랑 같이 운동 나갔다가 남편이 야 이거 걸어서 되겠냐? 더 걷자. 그래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의 페이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그 거리, 본인만의 코스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이 서울대학교 정성근 과장님이 쓰신 이제 100년 운동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올바르게 걷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걷는 거는 이제 발이 걷고 그 다음에 무릎이 걷고 골반이 걷고 허리가 걷는 거기 때문에 요 모든 요소에 대한 정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 모양은 11자, 발의 모양이 이제 11자를 이루어야 돼요. 11자. 팔자라든지 안정다리로 걷게 되면 발목에도 분명히 무리가 오지만은 무릎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는 팔자 말고 11자. 약간 벌리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에 맞춰서 양쪽의 발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나는 똑같이 걸으니까 더 아프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나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고관절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근육의 위축이라든지 골반이 틀어짐이 심해서 걷다 보니까 아파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통증이 있으면 걷는 걸 중단하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자로 걷는 거, 그리고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걷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 중간을 지나서 엄지발가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힘을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저는 이제 직업이 정형외과다 보니까 걸으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발의 모양이나 발의 걷는 방법 자체가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문제, 허리의 문제, 골반의 문제, 뭐 심지어는 두통, 그리고 어깨 문제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또 제가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허리도 중요해요. 허리. 그래서 골반과 허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허리는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약간 상방을 바라보면서 복근에 힘을 주셔야 돼요. 복근. 복근. 우리 정성근 교수님은 항상 이 자연 복대라 하셔가지고 복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걸을 때 약간 배를 눌러봤을 때 힘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복압을 유지하면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코어도 강화되면서 그 다음에 허리에 무리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은 정말 꾸부정하게 걷는 사람, 이상하게 걷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걸을수록 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적당한 시간, 통증이 없는 코스를 골라서 걸어가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